여러분 얼굴은 지금 다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오셨을 텐데 결정을 하신 게 아마 일기분들이 많이 잘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결과는 나온 거 아니지만 옆방에 계시니까 에너지도 받을 겸 해가지고 있다가 저희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소개도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저기서 두 분 정도는 압도적인 거래량을 갖고 있어요. 한 20여 낙찰을 받으신 분이 수업을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저희 이기 때는 그냥 멘토로 지금 방에 멘토로 참여하시고 있는 두 분들이 다른 어떤 선생님들보다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멘토로 활동해 주시면서 실제로 일기분들한테 광주에 낙찰받은 데 처음으로 낙찰받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가가지고 연구 이런 걸 다 해결해주고 오셨어요. 제가 그게 되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남의 일을 그렇게 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네. 너무 쉽지 않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본인 상황 이야기를 할 거예요. 포인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인의 주택 수나 내가 매매를 어느 정도 해봤고 매도 경험이 아예 없으면 사실상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라고 생각하신대요. 팔면서 모든 그 후회와 한탄과 내 잘못과 지난 과거가 돌이켜지는 거라서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면 잘못 팔았죠? 지금 다 잘못 팔았어 지금. 시간 지나고 나면 그래요. 매매가 그냥 살고 있는 데도 포함하는 거예요? 네. 경매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매라는 지식은 그냥 톱니바퀴에서 체인 하나를 빼서 갈아 끼우는 기어일 뿐인 거고요. 이게 부스터가 되면 됐고 작고 크면 비율에 따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매매가 원래는 그냥 부동산의 기본이죠. 쌀 때 잘 사서 비싸다고 생각될 때 파는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신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하실 때 종목까지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토지에 맞는 분이 계시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를 받는 거에 특화되신 분이 계시고 주택을 사고 파는 매매 차익이 굉장히 특화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을 잘 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보는 눈이 너무 영역이 넓기 때문에 지금 오셨네요. 이분도 초보라고 말씀은 스스로 겸손하게 하시지만 절대 초보가 아니고 아마 이기에 멘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사람입니다. 전화 한번 잘 받아가세요.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낙찰받은 당일에서 얼마 안 될 때 지금 매도 처리를 해버리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가 여러분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른 어떤 거에서 막 그런 거를 과장해서 홍보를 하면 마음을 조금은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 진짜 실제를 뛰실 걸 보셔야 되니까 여기에 프로 수업로 오시면 안 돼요. 프로 수업로 알죠? 수업 잘하네? 이런 거는 그 약간 고등학교 때 하셔야 되고 오셨으면 이제 뭘 배우셔야 되냐면 실제 낙찰 받은 물건을 바로 3개월 이내에 매도 처리하는 케이스가 정량적 데이터로 봤을 때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처음 낙찰 뭐야 잘 된다더니 왜 1년가 2년가?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게 됩니다. 모든 건 시간이 걸려요. 아시겠죠? 받았는데 또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돼요. 지금은 인테리어도 할 필요 없었고 낙찰 받은 당일날 임차인이 도어락 비번 주고 나왔어요. 아주 굉장히 행복한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계셔서 좀 신중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세 떼고 들어오신 데가 아니면? 그래서 안 돼서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단기 임대할 생각이냐고 부동산 아는 분이 잠깐 2주 동안 하고 싶다고 해서 내일 모레 그냥 와 그럼 이 들었던 비용 빠지네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싸게 냈어요? 50만 원에 그냥 그래도 놀고 있으니까 뭐 관리비랑 그동안 쓴 거랑 청소랑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진짜 수완 좋으시네요. 잔금이 땡겨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11월에 맞춰서 그날 그때 제가 대출 안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 이제 생기면 좀 제대로 된 걸 해보고 싶어요. 이분 얘기가 이해되시거나 들리시죠? 안 들리시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설명드릴게요. 낙찰 받은 당일날 팔 사람을 구했어요. 얼마 안 돼서. 그러면 복등기라는 걸 칠 수 있어요. 복등기는 아는 사람은? 네, 안 해요. 복등기는 같은 당일날 날짜에 내가 소유권 인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파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인계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등기소를 2번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한 번 가면 되죠. 법무사 시키면 한 번 가가지고 서류 이거 받아주세요. 휙 저러고 와서 이것도 받아주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등기관이 서류 2개를 받아가지고 뭐요? 전사님이 여기다 한참 했더니 또 하나 딱 턱인데 오씨 여기로 옮겨 막 등기 신청 수술 2개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 복등기라고 합니다. 이해는 아시죠? 이해는 되시죠? 그렇게 복등기를 할 수 있었던 물건인데 세상 일이 다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죠. 그 매도자의 사정이 돈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본인이 살고 있던 전셋집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전셋집 빼는데도 여러분 해보시지만 시간 걸리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돈을 내줄 사람이. 맞죠? 그래서 시간이 한두 달 정도 뒤로 밀려진 거예요. 그러면 복등기를 하고 싶었던 마음을 잠깐 뒤로 미루고 그 시간 동안에 본인이 소유권을 가져와야죠. 일단 잔금을 치고. 그래서 등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 2달간의 기간을 기다렸다고 해서 넘기는 형식인데 그 2달간 집이 비어있죠? 엄청 지르죠. 단기 임대로 2달을 지금 50주고 친 거예요. 그럼 관리비도 안 내줘, 50도 해결되죠. 그걸로 뭐 2주 공인중개사비 정도 냈네요. 2주에 50만 원 낸 거예요? 네네. 잘 쳤는데요? 네, 괜찮아요. 굉장히 잘 쳤어요. 괜찮아. 2주면 이 2달인 줄 알았네. 부동산이 양주 옥정에 있는 그 부동산이 네. 사거리 코너에 있어요. 사거리. 구석에 있는 데는 아니죠. 구석이에요. 구석이에요. 네. 그분이 향후 잘 되실 가능성이 있겠는데 굉장히 소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 맞아요. 그러니까 후에 구석에서 싼 데서 시작하셔서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이후에는 아마 사거리 코너 자리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양주 옥정 신도시는 아직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신도시 아니면 좀 숙성된 도시 같은 경우 가면 일단 마곡이나 미래 같은 것도 이미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거리 코너 자리에 1층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이 버젓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걔가 인재 생긴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 거의 대장이에요. 걔가 제일 잘해요. 그 동네에서. 일단 상태원 가면 한양이라는 데가 있고 미래 가면 미래공인중개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갈 때마다 정의 넣는 거예요. 위치를 어떻게 봐? 입지를 보고 사거리 코너 자리에 1층 물고 있는 부동산인데 스타벅스하고 가까우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꾸로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권 분석을 하거나 도시 지역 분석을 하러 가는 단계는 승현님은 조금 넘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경험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경험이 안 들어가서 지금 듣고 나서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들어갈게요. 여러분은 지금 들어가서 스타벅스가 어딘지를 먼저 찾는 단계예요. 저기 있네. 아 그럼 저기가 중심 상업지고 저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상권이 수송돼가지고 배후 주거 지역도 이렇게 형성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단계. 조금 더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돌아다니면 어떤 느낌이냐면 스타벅스가 있을 곳을 찾아요. 딱 자리에 내리면 저 건물에 있겠네. 가면 스타벅스 거기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스타벅스는 그런 곳에 들어가요. 부동산 기업이에요. 그래서 마곡도 봐봐요. 욕쌤 있는 곳 다 아시니까 마곡 거기가 중심적으로 그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지역인 건 아시겠죠? 형성이 거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항상 그런 데만 들어옵니다. 거기는. 그래서 비슷한 여건의 대로배를 끼고 있는 1층 상가는 계속 바뀌어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망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비싼 데는. 물론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싸게 해줘야 되고 수익 공유도 쉐어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이만큼 일어나면 20%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 들어오면 건물 가격이 오르니까 시세 차익으로 좀 투시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이 오셨다면 감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의 감을. 이 건물에 딱 도착해서 돌아보시고 뭐 고찾기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스타벅스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이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을 것 같죠? 느낌이. 스타벅스 제안이 들어왔어요. 1, 2층에 들어왔어요. 근데 건물주가 상속받은 사람이고 나이가 80년생이에요. 경험이 부족해요. 줄다리기라는 거예요. 스타벅스랑 웬 줄다리기?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될 거요. 매출의 20% 먹어버렸는데 싫어. 30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타벅스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됐어.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저 옆 블록 책박물관이 있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헬리움시티 내에 있는 큰 단지 상가 그 안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신기하죠? 원래 있을 곳이 아닙니다. 단지 안에 스타벅스가 잘 안 들어가요. 바깥으로 좀 빠져나온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로 중심상업지역 분석되면 여기 투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쭉 구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새 건물이 막 생기고 있으니까 이 건물주의 오판 한 개로 이 사람 부도날 뻔했어요. 103억에 대출 다 가져가주는 조건으로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건물을 넘기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걸 대출 인수하고 가져오려고 생각을 하다가 계산을 때려보니 이제 월 이자가 한 4,800만 원 정도 돼요. 아직 제가 이걸 감당할 사이즈는 아니다. 그래서 용서한사 얘기를 했어요. 용서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진짜 이거 대출만 인수하면 돼요. 기회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부담스럽다. 그지? 월 4,800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죠. 월 4,800 이상 버시는 분 손. 부담스러워. 건물은 그냥 가져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상가가 다 풀 세팅 되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이제 좀 세팅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고 아직 공실 1층에 늦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데가 비싸요. 600, 700 하는 곳입니다. 작은 데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타벅스 있는 쪽을 찾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이 건물에 들어오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대충 이해가 되죠, 이제. 볼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럼 투썸 플레이스나 엔젤리너스나 좀 엔젤리너스는 망해버렸구나. 이디야급 말고 투썸 정도에 해당하는 데가 어딨죠, 지금? 폴바셋? 이 정도 급들이 여기 진입을 시도하려고 했다 칩시다. 그 뒤에 누가 들어왔을 거 같냐면 투썸 플레이스죠, 이제. 네. 메가네즈 저가형 브랜드입니다. 저가형 브랜드는 10평짜리 기준으로 생기기 때문에 크게 안 생겨서 아무 데나 막 생겨요. 큰 매장이 필요한 곳 얘기하는 거예요. 투썸이 이제 두 번째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 이 건물을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수법에서 그 잘못했으니까 투썸에는 좀 상황을 많이 봐주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많이 봐주려고 한 것 자체도 또 틀어진 거예요. 더 싸게 요구를 한 거죠, 여기는. 이왕 비어있는 거 줘라. 그래서 또 버틴 거예요, 거기서. 그럼 그 투썸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 투썸 있어요. 가보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과정들을 여러분 알게 되세요. 요 담당자가 누구냐? 영업직 뛰고 있는 매장 전문 담당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외 지역에 팔당이라든지 북한강 쪽 가가지고 제가 스타벅스를 하고 싶어요. 뭐 스타벅스는 지경이니까 안 될 테니까 또 투썸이나 이런 걸 따고 싶으면 토지를 먼저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마케팅 담당 직원한테 연락을 하면 임대업주하고 이렇게 분배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건축물도 짓고 토지 임대 형식으로만도 계약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덕소 도심 쪽에 가면 그 팔당역 가는 길에 스타벅스 꽤 있죠. 그 처음에 드라이브 스루 같이 뭐 힘찬 낙지 있는 쪽 덕소역하고 도심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가 생길 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토지주가 스타벅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마케팅 팀하고 이 건물을 지키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는 스타벅스에 부담하는 대신 이 사람 임대를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가까이 앉으세요. 자, 이제 그래서 네, 여러분의 사정을 천천히 정리해 주셔야 들어가겠습니다. 이쪽부터 들어갈게요. 70님부터 네, 본인의 주택수, 매매 횟수 이런 것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어. 없고 무주택이고. 한번 사봤어요. 어디 봤어요? 어떤 거 봤어요? 네. 매도 많이 해가지고 향후 방향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실거주 아파트 분에 디딤돌 대출 끼고 네. 소득 발생시켜서 디딤돌 대출 끼고 처음 아파트 실거주를 마련하는 거. 그리고 목표를 삼는 거는 지금 이분은 저랑 여기 하기 전에 뭔가 몇 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났어요. 오프라인 돌아다니잖아요. 체력이 될 때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오신 분들이 각가지 자기의 그 문제와 한을 들고 와요. 내려놔. 한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막 해결이 돼요. 이분은 이제 그걸 두세 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주 긴 시간, 제가 거의 아침부터 3, 4시까지 있었던 데 계속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많이 해결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확정해서 정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실거주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좋은 정부 정책 지원 대출이 있으니 그거는 꼭 지키고 한번 혜택을 받으신 다음에 다른 케이스로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용쌤이 지분 토지나 이런 걸 전문으로 특수물건 하신 분이지만 제가 거기에 아파트 분야나 상가 분야로 참여를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섭섭하고 있어요. 네 집부터 사. 네 집부터 사. 네 집부터. 뭔 짓거리야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수업 때 하니까 목쌤이 싫어하시는 건 같은 눈치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수업하고 나면 이제 메일들이 오고 질문들이 오는 거는 공감한다예요 거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기결서를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거기에 정점에 이르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 자기 실거주를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로 봤다는 얘기고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스텝을 밟아가기 시작하셨어요 거의. 그래서 진짜 아니 될 말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녹화로 더빙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잘라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용하게 얘기했는데요.
신혼 부부가 주택을 갖고 시작하는 것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한 40, 50대쯤 됐을 때 생활 수준의 격차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 집 하나로. 이건 수치적인 정량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실 거예요. 딸이나 아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딸이 결혼을 할 때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정부 지원 대출인 신생아나 인도를 활용하여 실거주 1주택의 분양 조건으로 마련한 곳에 첫 터지를 잡아라. 경기도권이면 좋겠다. 서울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식한테 그런 조언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말은 안 들어도 아파트 얘기는 들어요. 야, 신도시에서 깨끗한 곳에 분양받아가지고 정부 혜택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니?는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 네? 엄마 말 안 듣는 사람이. 엄마 말. 이제 그러면 이제 10년 뒤에 차이가 나. 10년 뒤에 차이가 나서 여기 와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맞죠? 승현님은 이걸 활용하신 분이에요. 결혼 곧 하시죠? 언제 하시죠? 2주 후에.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도 여기 오시고 아마 제가 만약에 이때 수업 잡자면 2주 후에 결혼식 하다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미 챌린지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하고 계시고 저분의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저분은 지금 결혼을 하기 전인데 분양받은 주택도 있고 차입도 내봤고 지금 경매에 낙찰받아가지고 바로 팔아도 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저는 작년에 이제 운이 좋게 청약이 당첨돼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이제 어쩌다 갑자기 이제 하게 됐고 이제 그거는 전세를 주고 이제 저희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살면서 투자금 모으고 아버지한테 좀 빌리고 이렇게 해서 경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경매 주택으로 지금 3건 낙찰 받아서 2건은 매도를 했고요. 한 건은 이제 저번 주에 새로 끝나고 낙찰 받아서 저번 주에 받은 게 인더건인가요? 아니 거기는 변경됐더라고요. 그냥 연기돼서 일단은 그거는 사이즈가 크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그 순천에 4,000원. 아, 순천짜리. 네. 순천. 그거는 지금 임차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주목하셔야 돼요. 순천을 가셨어요 지금. 순천 어딘지 알아요? 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대구, 부산, 광주, 전남도 그 괜찮긴 한데 제가 전남은 뺐어요. 일부러 매매주세 얘기할 때. 전남까지 가시겠어요? 설마 이런 생각도 했고 전남은 60만 도시가 거의 없어요. 순천도 40만이 안 돼요. 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4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면 괜찮죠? 다. 거의 협상만 잘하면 그때 다 아파트. 여기서 주목할 게 다 아파트라는 거예요. 금액이 굉장히 싸게 빌라 가격보다 더 낮게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빌라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빌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본 거 저한테 질문 주실 경우 있죠. 카톡으로. 잘 아시면서 저를 자주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다른 빌라 강의 들었구나. 네, 물을 강의 들었고 그냥 너무 서울에 있는 거 하는데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지금 빌라를 하시려면 이제 단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아파트 거래를 4건 정도는 해보고 난 다음에 빌라로 가시면 좋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아파트 될 곳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빌라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될 곳을 볼 가능성이 낮아요. 아파트 거래를 4번 안 해봤으면. 그러면 왜 4번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어떤 게 잘 팔리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빨리 나가는지를 층별, 동별, 입지별,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위치별로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대로에서 가까운지 먼지까지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분석해서 나한테 말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써서 말은 못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아파트를 딱 가서 딱 봐. 그리고 그 빌라가 위치한 곳을 딱 봐. 그러면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 몇 동에 몇 층 정도 되겠고 여기 그냥 되게 잘 되고 잘 팔리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해봐야 알아요. 근데 이걸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은 챌린지에 참여하는 겁니다. 4개월쯤 되신 분들은 머릿속에 그리더라고요. 시세가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니까 시황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찾은 지역은.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은 서울, 경기를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개월째 지금 계속 완주하시는 분들은 10분. 이분들은 이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완주하면 저를 항상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만나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던 거, 잘했던 거, 잘하시는 분들 또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또 커지고 거기서 이제 오신 거고 하다가 보면 자기가 지역만 바꾸면 또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도 알게 돼요. 나중에.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본인이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빨리 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빠른 건 챌린지입니다. 돈이 안 들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경험의 몸에 기억버리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실제 매도를 4번 해보는 거예요. 승현님은 엄청 빠른 속도로 빨리 갈 가능성이 높고 2주 뒤에 결혼하신 남편분은 무슨 복을 받으시는 건지 진짜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나를 구했네. 가만히 있어도 계속 풍요로운 삶을 보장되고 있을 거예요. 잘해야 돼. 못하면 데려오세요. 부동산으로 조져.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 제가- 방금 소영님하고 에어비앤비 계약하고 있어요. 봐봐요. 엄청난 사람이죠.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월세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월세도 100씩 나오거든요. 소영님이 지금 수익률로 봤을 때는 저도 이제 강남 역삼역 에어비앤비를 하나 하고 있어요. 소영님 추천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걸 하러 다니지는 않겠잖아요. 나 너무 귀찮다 그런 걸. 이제 업무 자기가 다 해주겠대. 모든 거 팔고 막 다 해주겠대. 그래서 돈만 태워라. 그래서 돈만 탔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해보는 방식으로 한번 하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제 순수익은 100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 몸을 갈아 넣어야 편의점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고. 하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가시면 이제 임대인들, 임차인들 관리하는 영역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승현님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여러분이 지금 다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2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최신님 이야기만 들어봤습니다. 최신님은 승현님이 가지는 4번의 거래 정도를 겪고 나서 이제 저 에어비앤비라든지 임차인 대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이게 정석적 전략입니다. 알겠죠? 실거주 한 개 해결하고 두 번째 주택부터 팔고 사고를 반복한 다음에 이 경험이 누적되고 쌓인 현금을 가지고 에어비앤비나 임차 경험을 쌓아본 다음 그래서 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난 월세를 자꾸 늘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월세를 늘려가더라도 난 재개발을 볼 줄 아는 놈이 떴으니까 서울에 가장 그지 같은 곳에 4층 이하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개미 소굴처럼 되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리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난 깨끗한 게 좋아. 신축. 그럼 난 옥정 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값싸게 되어 있는 신도시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네요. 승현님 전략을 참고하시면 최신님은 지금 되게 도움이 이 두 분이 만약에 멘토로 묶이면 되게 빨리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그래서 승현님은 제가 자제를 좀 해줄 생각이에요. 아, 네. 왜 자제를 할 거냐면 제가 속도를 너무 빨리 가다가 한번 넘어져 봤거든요. 많이 아파. 그러니까 내가 원투펀치를 하도 잘 치니까 내가 겁나 잘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언하는 게 잘 안 들려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조언해도 잘 안 들려요. 왜냐면 난 됐는데? 난 됐는데? 피로 됐는데? 그러다 큰 걸 합니다. 여기서 짜잘한 펀치라는 건 뭐냐면 4천, 5천, 1억, 2억 정도까지 해봤자면 3, 4억 정도일 거예요. 인더분까지 넣으면 7, 8억 다루는 거겠지만 그거 다루다가 상가 건물 큰 거라든지 빌딩 같은 걸 20억, 30억짜리 해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큰 카운터 펀치를 맞는 거야. 와! 그래서 제가 좀 속도는 자제를 해드릴 거고 속도 자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 여분도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세를 줬어. 역전세 약간 대비. 그러니까 전세를 줄 때도 욕심껏 한껏 주지 말고 시장 형성이 한 1억 1천에 전세가 들어와 있으면 나는 한 9천에 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역전세 안 맞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나는 8,700에 받아버리면 돼요. 그럼 난 풀피인데 시장보다는 2천 싸, 전세금이. 망할 수가 없는 투자. 저는 이런 것만 계속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하필이면 나는 재개발도 알기 때문에 이상한 뭉툭한 형태에 들어가서 상가 형식으로 올라간 주상복합 빌라를 고르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보내주시는 분들은 정말 싸다는 이유 하나 말고 장점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은 좋아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그분은 그걸 하실까 봐 되게 걱정되죠. 되게 엄청 걱정돼요. 못 나와요. 여러분의 니즈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의 의견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승현님이 결혼 2주 뒤에 하시잖아요. 물어보세요. 동기 또래들한테 빌라 10평짜리에 들어가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본인도 지금 고개를 젓잖아. 아니죠? 본인 딸 아들을 어떻게 결혼시킬 건지를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서 빌라 거래는 자꾸 안 될 거예요. 자꾸 안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빌라 거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나는 빌라 어필을 거래할 때 반드시 핵심 서울 급지에 있는 재개발 구역 몇 개를 외우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이거 들어온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되냐면 그 구역별로 인가 진행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이를테면 노량진 1구역부터 13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도달하는 곳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사업시행 인가도 안 돼서 이제 조약 설립 궁비하고 있는 데가 3분의 1 정도 되고 중간에 있는 3분의 1 정도는 약간 어정쩡한 상태로 가고 있다.
원당 쪽으로 넘어가서 일산 쪽 가면 원당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지만 1구역은 관리처 분위기가 끝나고 일반 분양 10월에 앞두고 있지만 나머지 구역은 멈춘 상태다. 능곡 재개발 구역은 능곡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답보 상태로 가다가 피 많이 빠졌고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왕왕 추진이 되고 분양 준비 중이지만 그 일반 분양에서 미분양 나온 것들이 꽤 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리고 있으면 각 지역이 보여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제 미래 신도시랑 마곡 신도시랑 저기 광교 신도시랑 만들어지고 있는 타임하고 여러분이 시간이 겹치게 되면 거기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지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겠죠. 지나고 나서 봅시다. 마곡 미래하고 광교가 같이 했어요. 도시를 어디 들어간 게 가장 이익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마곡이 가장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미래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본능적으로 부동산을 잘 아시는 거예요. 향후는 어떨까요? 미래가 저는 미래가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미래는 애초에 분양가가 높았어. 마곡은 분양가가 3, 4억대였어요. 근데 그나마도 다 3분의 1이 미분양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4개도 살 수 있어요. 그게 지금 15억, 20억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규모로는 최대였겠지만 공항이 옆에 있어가지고 건물들을 너무 낮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직접 밀집도가 없어. 미래는 밀집도 있는 곳이 중간중간에 있죠. 지하철 한두 개만 들어오면 달라질 이상이지만 9호선 때문에 마곡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보실 줄 아시는 거예요. 미래 쪽을 보셨다는 거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첨언하는 걸 잘 참조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동산은 단계가 있어요. 있어. 진짜 있는데 한 번 단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돌이켜집니다. 이를테면 처음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오피스텔을 처음에 샀다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 전세를 받았으니까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아파트 살려고 할 때 이 아파트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먼저 샀기 때문에. 아파트를 샀고 오피스텔을 샀으면 주택수 산정이 안 되는데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하신 거야. 근데 오피스텔이 많이 오르냐? 오르지 않죠. 오피스텔의 목적은 뭐예요? 밀집되어 있는 곳에 원래 사무실, 오피스로 쓰고 싶었던 곳인데 직주 근접을 하는 인원 중에 젊은 사람들이 이 근처에 아파트를 사거나 주택을 살 여력이 전혀 없으니 동시에 주택을 공급해주는 전략으로 가는 건 어떻겠니라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입니다. 스피노프예요. 그러니까 오피스에다 텔만 붙인 거예요. 바닥 난방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실로 쓰는 이런 공간에 지금 여기 바닥 난방 안 돼요. 이걸 만약에 바닥 난방을 했어요. 이거 뭐가 돼요? 오피스텔 돼요. 그럼 이 바닥 난방 안 됐어요. 뭐가 돼요? 상가예요. 상가 중에서도 주거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근린 생활시설이 됩니다. 근린 생활시설 이런 건 차차 이제 가면서 알기로 해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한테 막을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1번부터 가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사거나 잘 모르는데 빌라를 먼저 사버리거나 싸다고. 그 다음에 상가를 먼저 진입하거나 순서가 있는데 이걸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걸 다 하셨다 돌이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돌이켜야 돼 이제? 이걸 정리부터 하셔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될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얘가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개의 성격이 그런 류의 성격들이에요. 아시겠죠? 아니면 얘가 있는 듯이 없는 듯이 돌려버리는 방법도 있죠. 임대차자 돌려가지고 아예 내 주택에서 배제해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상담을 받으시고 아직 이걸 안 저지르셨으면 오히려 멱살만 해서 유리하다. 그럼 멱살만 유리는 왜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났냐? 안 저지르고 오신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안 저지르고 오신 분. 그러니까 그 박진영하고 JYP하고 막 이런 데서 보면 그 오디션 같은 거 할 때 아직 뭔가 뽕 같은 게 많이 안 묻어 있는 애들을 많이 뽑잖아요. 내 뽕을 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 만약에 많이 여기서 저질러졌으면 일단 이 멱살관에서 해결은 뭐냐면 신규권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요걸 해결하시는 것을 제 경험을 빌려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개는 없었을까요? 당근이 있었어요. 상가 2개를 말아먹고 20억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되지? 옆에 와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결 잘 되는 방법들을 이제 잘 둘이 연구해서 저도 상가를 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스타벅스 들어오는 건물에 괜찮은 대장을 잡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억 5천을 포기할 거냐 감당할 거냐 2개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아직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11월이에요. 잔금이.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가신 분들 생숙 같은 걸 들어가시면 이제 자기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투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잔금을 이제 11일이나 1월에 쳐야 되는데 한 7, 8억을 쳐야 돼요. 근데 이제 대출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살 수 있다고 해서 분양을 했는데 거기 살지 못하게 확정해버렸고 숙박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 마하고 발산 그리고 걔들이 관광지에 있는 게 아니고 대도시 한 중간에 주거지역 속에 있어요.
그 도저히 이걸 호텔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가 없는 애들인데 호텔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피스텔로 바꿔달라, 아파트로 바꿔달라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건축법에 수용 기준이라는 게 있죠. 지하철도 있고, 아니, 주차장도 있고, 건물 간의 이격거리 같은 것도 있고, 이 건물을 다 뜯어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기에는 건축사가 있어가지고 건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바꾸는 거 가능하겠냐고. 될 수 있는 것도 약간 그 최대폭으로 생수 그 용도 면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가능한데 거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건축 면적 다 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바꾸기가 어렵대요. 다행히 우리 지금 생수 들어간 사람 없는 거죠? 이제 승현님의 향후 전략을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 네. 근데 다 준비 끝났기 때문에 아이부터 나으실 거예요? 네. 와, 너무 이거 완벽한. 이거 분명히 J형이에요, J형. J에다가 F보다는 T에 가까운 가능성이다. 미래를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N이고 성향은 I 같기도 하고 E 같기도 한데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니까. 뒤에는 맞아요 다? NTJ예요 혹시? ISTP. IST, T까지 맞추고 P예요? 의외로 계획적이지 않아요? 충동적이에요? 네. 그래요? 이 충동적이어서 이게 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 시기를 잘 만났군요. 아, 충동적이어서 이 순간 빠르게 이렇게 다 해버렸다.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운까지 좋은 거더라고 칩시다. 아, 네. 운이 항상 운이 네, 운이 좋은 향후 계획은? 향후는 이제 일단은 저는 지금 남편 될 사람 명의로는 뭐 해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큰일 났네. 2주잖아. 신혼신고는 혼인신고는 잠깐 미루고. 아, 네. 혼신고 안 하고. 다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책을 얼마나 잘못 쓰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 혼인신고 안 합니다 지금.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지금 민법 제도에서. 네, 그 많아요. 많죠. 네. 아, 난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아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금강에 그냥 동거인. 그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동거인으로 돼 있으면 이 사람도 2개까지는 주택세 안 들지 2개 정도 추가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게 갖다 붙여갖고 있으면 주택세 4개가 되죠. 이 사람은 4개 정도 돼요. 그럼 4개, 4개가 합쳐져가지고 결혼신고를 했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면 5년 내에 정리를 해야 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나 2개로. 근데 혼인신고 안 했으면 그대로 가서 돼요. 8개를 자꾸 불릴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커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편집을 잘해야 되겠는데 이거? 정부에 절대 반하지 않습니다. 잘 따라갈 거예요. 향후 정책은 남편 명의에 몰입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 네. 저 남편 거는 일단 아직 모르니까 안 건들고 있고 제가 이제 분양 받은 김에 이제 주택 한 1주택 있으니까 나머지 걸로 이제 이건 계속 단기 매도로 이제 불릴 예정이고 사실 부동산 시작한 것도 회사에 매여 있는 게 싫어서 이 회사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회사를 위한 삶이 너무 싫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업 투자자가 되는 게 목표여서 일단은 단기 매도로 처음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자산을 불리고 이런 거는 좀 더 그냥 상담도 해보고 승현님은 1, 2년 뒤에는 뭐 사람들 가르치고 있을 것 같은 왠지 이런 자리에 서 기분. 있어요. 눈치 볼 것 같은데. 그분 두 분이 여기 있어요 옆에. 같이 방 파요 셋이. 적용함도 그대로 아, 저 옆에 계신 분들 일기분들이세요? 네. 아, 제가 여기서 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저기다 예약을 잡았어요. 아. 뭘 하시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수업 전에 저분들 만나고 온 거고 안성 동광에 대한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 거라서 지금 여러분 투자금 여력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서 동광에는 그냥 거의 웬만하면 잘 모르시는 분이어도 제가 원래 추천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제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미필이 찾아와 이런 거지 절대 추천 안 해요. 하지만 안성 동광은 리스크가 아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아주 일말의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왜냐면 다른 사람은 거기 빨간색이 6개, 7개 떠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들어와요. 저 사람들도 경쟁률 4대1, 3대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1억 8천원에 팔리고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3천대에 다 사셨어요. 5천 캐파가 있잖아요. 근데 대출이 지금 1억 2,500이 나왔네. 그럼 돈이 안 들었잖아요 지금. 네. 그럼 1억 8천에 팔던 게 5천에 던져도 되잖아요. 순식간에 저 사람들이 3천 끌어냈으니까 기분이야 나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좀 뭐 전세 주고 좀 2년 가져가신 계획을 하시는 분은 전세가가 막 1억 5, 6천에 형성이 돼 있으니 그때 그냥 전세 주고 풀피 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 하셔도 되고. 이해되세요? 네. 위험이 전혀 없어도 그냥 저기는 그냥 시험 삼아 들어가기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투자 캐파금이 4천 이상만 있다면 3천 정도만 있다면 너무 좋은 아파트 같아. 100개가 나와요.
민간임대하는 게 부도가 났기 때문에 10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25개, 25개 처리했으니까 아직도 50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안 살아요. 여기까지 다 파악을 했고 안에 싱크대 멀쩡하고 몰딩만 고치면 샤시도 괜찮아요. 도배장판도 할 필요 없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살다가 가전 깨끗한데 다 놔두고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혹시 공시가는 어떠세요? 공시가는 1억이 넘어요. 1, 2층은 1억이에요. 1, 2층은. 그래서 공시가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1층, 2층 들어갔는데 1층, 2층은 단기 매도가 안 되잖아요. 잘. 어린이집 할 거 아니면 맞죠? 1, 2층으로 사셔가지고 그냥 전세 주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1층은 조심하셔야 돼요. 잘 안 팔려요 진짜. 이거 마음 끓여봐야 돼. 이건 진짜.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로 생각한 건 뭐냐면 1층은 어디 그 플러스 서비스 면적을 주는 데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정원을 문을 만들어가지고 10개 만들어준다거나 만약에 그런 아파트로 꾸밀 수 있는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어린이집 공개적으로 미리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장들 모여라 뭐 이런 사이트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 찍어갖고 다 뿌려버리면 어떨까 싶기도 했었어요. 아이디어잖아요. 어린이집은 동이 하나는 필요하잖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 거가 여러분 다 그리고 당근 부동산이 지금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공인중개사한테 소개받던 방식의 절반은 당근 부동산이 담당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중고차 시장도 당근 중고차가 직거래로 하는데 이전에 딜러들이 담당하던 양의 한 30% 정도는 당근이 담당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데이터는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추세가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경매로 받은 것들 저도 당근 부동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올리지만 부동산이 나만큼 친절하게 해줄까? 고객이 오면 이번 다 알려줍니다. 믿음이죠, 믿음. 거기다 금단지를 숨겨놓지는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부탁도 드렸어요. 앞에 보러 가셨던 분이 한 3분 정도 계셨는데 귀신 빨티고 들어가고 지저분해져 있으면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보러 가시면서 알아서 점검이 돼. 사진 찍어 보내면서 깨끗하네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현님은 알아서 잘하실 것 같아요. 승현님 전화번호 꼭 따가세요. 네. 이분은 한 2년 뒤에 만납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택수가 3개인데 아하. 하나가 이제 제가 이거 경매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가족의 명의를 빌려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지금 공시가 1억 미만으로 갭투 하나 했는데 그럼 주택수 산정 안 되니까? 네, 윤정 씨가 말씀을 드시는 거고요. 하나는 제가 그 청약으로 이제 아파트를 샀다가 단천대에서 샀다가 올해 2월 중순쯤에 근생을 하나 낙찰을 받아서 네, 거기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2개에다가 공시가 1억 근생 얼마에 받으셨죠? 낙찰가요. 그거는 87%에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거예요? 아니 대전 대전에 근생 몇 층이에요? 4층. 지금 임차 맞추셨고요? 세대는 하나 빼고는 다 맞췄어요. 근생 아예 통으로 받으셨어요? 근생을? 네, 통이요. 저기 건물주네요. 봐봐요, 멱살반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해요. 멱살반은 일기 때도 이상해. 레벨이 반반 섞이는 게 제일 빨리 늘긴 해요. 근데 지금 세 구성이었는데 2분이 보수예요. 저분은 건물주예요. 대전이지만 어디 있어요? 대전역 근처에 있나요? 갑천역 근처에 있는데 근데 몇 층짜리예요? 4층인데 밑에 상가 2개 있고요. 이제 방은 이제 원룸이랑 1.5로 섞여가지고 11개. 아름다운데? 예. 또 싸게만 받으시면 수익률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다 임차 맞춘 거예요 그러면? 네, 하나만 빼고 그럼 이자 빼고 수익률 어느 정도 나와요? 저 한 25%. 근데 지금 저기 이미 선생님인가요? 아니요, 제가 그 원래는 전세 세팅을 해가지고 회수를 투자금을 다 해서 줄이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전세 사기가 많이 커져가지고 안 돼요,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묶인 돈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네. 그거야 뭐 시간이 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저분 전화번호 잘 받아놓으세요. 저분은 수업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뭔가 건물 중개하고 다니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야, 근생 옆에 좋은 거 나왔어. 물어볼래? 나 25%. 야, 너 강남에서 3%라며. 사라지니? 뭐 이런 거. 저분은 한 단계 더 높게 계신 거예요. 주택을 넘어가셔서 지금 제가 온 단계에 이미 경험을 하고 올라오고 계신 겁니다.
저 단계에서 이제 뭘 경험하시냐면 작년을 버티셨다면 언제 받으셨어요? 올해 아, 네, 올해 그럼 6월달 그러면 시기도 운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금리 인하된 시점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그럼 네. 4% 정도에 받으신 건데 4.5나 5.5%에 받았는데 맥심 받으셨어요. 네, 최근에 인하가 됐어요. 6개월 변동을 하셨어요? 저 일년- 변동으로. 변동 3개월, 6개월, 9개월. 일단 제가 6개월 6개월로 하셨어요. 해가지고. 그럼 이번에 또 할인 되셨게 네. 얼마나 할인 되셨어요? 5점이요. 얼마 안 되죠. 아니요, 저게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픽식 하실지 모르겠는데 상가대출에서 5.6이 5.1로 0.4가 줄어들면 이게 실제 내가 월 내는 돈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1%당 상가 총 가치, 총액 가치로는 1억씩 차이가 나고 1%에. 그러니까 만약에 3% 금리 차이가 나면 큰 건물은 30억씩 움직이고 작은 건물은 3, 4억씩 움직여요. 이 매매 가격이 수익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자하고 상계되는 가격 자체도 지금 25%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아마 갱신된 5.2%에 맞춰서 25% 수익이 나온다는 말씀이셨죠? 네. 5.6일 때는 25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이게 한 18이나 19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0.4가 큰 차이예요. 여러분한테는 먼 일 같죠? 아니, 뭐 내가 뭐 몰라, 저런 거 할 거야 말 거야 이러고 있을 텐데 해보신 분들한테는 0.4를 내리는 게 엄청 피말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분은 이제 표정 봐봐요. 안정적이죠. 저 0.4가 저 표정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빅스텝으로 2번 내려가지고 내년에 1 정도 내려가서 저분이 4점대 초반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얼굴이. 왜냐면 그 월세 나오는 돈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한 달에 하나 낙찰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투자금이 나오니까 잘 전화번호 받아보세요. 역사를 이해도 이상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 이거. 제 강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할 거 다 하신 분들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사연 또 많아 보이시는데 지금 무시를 자꾸 주세요. 왜 문제? 신민정이 아 일단 향후 방향 얘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 주택이다 보니까 공시가 1억 미만의 집을 경매 아파트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가서 임대 세팅을 해서 쭉 보유하실 거예요? 아니면 팔기 단기 매도? 팔기요. 단기 매도로. 그럼 주택에서의 경험을 역으로 좀 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세는 먼저 큰 걸 해버리셨으니까 약간 거꾸로 가신 겁니다. 적응 스타일이 좀 저랑 비슷하게 가신 거예요. 저도 어려운 거 다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택이 제일 편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처럼 하지 마세요. 반대로 하세요. 전공을 따라가세요. 지금 저분들이 돌아오신 거예요. 하시다 보면 이 근생 운영하고 상가 운영하고 하시는 거에 노력에 10분의 1도 안 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택이. 품으로 따지면 100분의 1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잊어버리면 돼요. 그럼 연락이 오면 벌써 1년 지났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생은 여러분이 모르는 굉장히 큰 수고가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있습니다. 연구할 때 좀 힘들었어요. 이제 많이 나눠주실 거예요. 딱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민정이고요. 그 앞에서 진구 쌤이 얘기했던 최악의 경우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어머. 아 적어놔야겠다 소문. 신인정님이라고요? 네네. 저희 신점반 얼마 전에 들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진구 저를 봤구나. 쌤의 그 강의를 듣고 꼭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신점반은 오프라인 수업을 한 번도 못 가서 온라인으로 전화해보고 하고 아. 본기들도 거의 보질 못해서 하다가 이제 조금 알게 되고 지금 뭐 불인이에서 뭐 부중 세목정도 된 것 같고요. 나이가 있어서 집은 있고 집은 소래마을 빌라를 어릴 때부터 살아서 거기서 계속 이사를 했어요. 한 20년. 한 3번 정도 이사를 하고 성공구 아파트로 지금 이사를 가고 싶어서. 구치소부지? 네? 구치소부지요? 아니 성공. 아 새거. 구축. 구축에 좀 넓은 평수로 이제 생활 반경권도 그렇고 원래는 동네에서 계속 살았는데 좀 제가 아파트를 가야 될 것 같아서 내놨는데 거기 지금 1년째 비라는 나가진 않고 있어요. 서래마을 특성상 그 초중고가 되게 밀집돼 있어서 전세가 굉장히 활발하고 저희 빌라도 한 16세대 있는데 거의 뭐 끝나자마자 들어오고 끝나자마자 들어오고 저희 매매를 내놓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네, 지금 회사에 뭔가 처리하고 싶지 않은 회사에 뭔가 처리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좀 퇴직을 하게 돼서 시간이 좀 나서 되게 해보고 싶었었던 경매 이렇게 부동산 투자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 매매도 했었고 또 상가도 분양을 받았어요. 지금 안에 사남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분양 받은 지 한 1월에 이제 오픈했는데 아직 공실이에요. 그래서 그 상가권 그 돈이 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뭘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하남의 상가는 몇 층 받으셨어요? 거기 하남 마크베르 몇 구역이죠 하남 마크베르가? 이 구역인가? 아 이거 쪽이에요. 네, 새로 지은 아파트거든요. 얼마 전에 줍줍 나온 아파트인데 거기 상가를 뭐 지인 소개해서 그냥 받았는데 그놈의 치. 기쁜 마음으로 그냥 받았는데 이제 오면서 이렇게 금액이 높아지고 막 이래서 좀 엄마랑 같이 제 이름으로 부동산은 집 남편이랑 이렇게 공동명의밖에 없고 남편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묶여 있는 것들을 좀 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자금 조금 있는 걸로 저도 1억 이하의 매매 단기 아파트 매매 좀 해보고 싶어서 저도 지금 부산도 좀 가보고 울산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네, 서울 쪽은 사실 제 바운더리 안에서 저는 이렇게 불인이기 때문에 그 임장을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1억짜리 오피스텔밖에 없고 그래갖고 마음 접고 아파트 1억으로 지방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할 게 두 가지가 있고 자동차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수업도 들었거든요. 자동차를 지금 교체해야 되는 시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저의 미션들이 되게 여기서 해결도 받고 돈도 받고 또 저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한 개씩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남 상가는 지금 분양가가 4층이 5억 3천. 5억 3천. 저희 분양가가 높아요. 5억 3천에 대출도 한 90% 나왔어요? 대출은 저희 많이 받지는 않고 30% 받았어요. 잘하셨네. 근데 그래도 부담이 돼요. 지금 1년 공실이고. 아 이런 쪽 공실이에요? 관리 50만 원씩 나올 텐데. 관리비는 그래서 이제 거의 대우건설 프리즈인데 대우건설에서 1년 동안 관리비는 안 내줬어요? 네, 근데 지난달인가부터 관리비가 나오고 있는데 내고 있지 않거든요. 몇 평이에요? 5억 3천이면 12평. 12평인데 실평수 9평이고 사무실로밖에 못 쓰겠네요. 4층이면. 아니 2층. 2층? 2층이면 그래도 2층인데 이제 거기가 약간 대로변 창가인데 그게 통으로 받아야 되는 그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해서 받았는데 거기도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상가 투자를 좀 비싸지만 했는데 스타벅스가 거기는 안 들어왔고 그래서 그냥 다 개인 상가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앵커가 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게 아직은 한 60% 정도 찾긴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그렇게 막 비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 데가 아니라서 파티룸을 해. 저 지난번에 왔다 갔거든요. 여기 저희 동기들이랑.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왔었는데 저희 동기분이 파티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면 공간이 하남의 파티룸 시장이 많아서 안 돼요. 네, 뭐 해서 굉장히 프리미엄 아니면 아예 이렇게 음. 미분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랬는데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집 이동하고 상가 해결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저도 임대 사업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관심 덜하고 아파트 매매나 이렇게 주거 단지 매매를 하고 싶어서 만약에 상가 쪽으로 가셨으면 보유보다는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성향이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공격적인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가로 남들 다 안 하는 걸 갔다는 거는 지인이 참 무섭긴 한데 참 지인이 엉망스럽네. 지인이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뭐라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속 자, 상가의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상가는 경매로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 하나 적어드릴게요. 신도시 상가 분양은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압구정에서 상가 분양을 해요. 받으실 거예요? 안 돼요. 입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가는 신도시에서 새로 생긴 데를 분양받는 거는 다 안 돼요. 이거 왜 다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 모든 신도시를 다 봤는데 상가가 형성되어서 고객이 끊이지 않고 오는 건물로 발전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 10년이에요. 마곡도 수많은 상가들이 2, 3차 정도는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마곡
지금 모습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마곡이 한 5년에서 6년 전쯤까지만 해도 시멘트가 막 날아다니고 할 때는 스타벅스 있는 거 그거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 근처에 뭐가 많이 있었냐면 거기 삼겹살집 있죠. 세계 연속 보이는 삼겹살집. 거기 중에 하나 또 경매로 나왔었거든요. 삼겹살 용쌤 건물에서 건너는 삼겹살집 김부자 삼겹살인가 뭐 3개 있잖아요.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요. 근데 워낙 오래한 상가가 없다 보니 그거가 3개로 늘려가는 것만 얘만 유일하게 되게 독특한 케이스고, 나머지 상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 거의 다 있었어요. 다 사라진 겁니다. 싹 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가 1층 상가 많이 비싸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거기를 다 실험을 하러 들어와서 다 사라졌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죠.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직접 밀집도가 없으면 상가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직접 밀집도를 유지하는 상가는 신도시에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신도시는 분양에선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부 정책이 들어가 있는 곳은 다 최저가예요. 정부 정책이 안 들어가는 곳만 최저가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약. 정부가 팔지 않죠? 마약은 최저가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 원가를 따지고 보면 중간에 유통과정 비용 빼면은 뭐 500원, 1000원밖에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해보신 분들 계세요? 안 해봐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담배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10,000원, 20,000원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원가가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걸 4,500원 올리고 5,500원 올리고 이런 거를 정부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파트로 돌아볼게요. 아파트는 많이 올리고 싶은데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죠. 정말 비인간적인 분양가 상한제법 있어요. 이 법 때문에 이때 지어진 아파트들은 저는 좀 불안해요. 철근을 꼭 5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느낌 아시겠나요? 이게 안 생겼던 일이에요? 생겼죠. 상품백화점 무너졌잖아요. 광주에 현대산업개발 짓고 있던 거기도 그냥 무너졌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를 잘 생각해봐요. 아파트를 원가대로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다 짓고 나서 분양을 다 마치면 손해가 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서울은 지금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콕 원펜타스 난리 나는 거고 청담 르엘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 가격인데도 사람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건설사 둘 다 손해봤어요. 개포 DH도 손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짓고 있는 모든 재건축은 다 손해예요. 왜냐면 3년 사이에 그 원자재 가격이 2배가 오른 걸 여러분이 체감을 잘 못하시는데, 제 생각인데 이때 지은 아파트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멘트에 물 조금 더 섞어도 되거든요. 조금.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무너지진 않을 건데 곳곳에서 여러분이 그 빈도수별로 산출되어 있는 사건 사고 경험을 보면 주차장 무너진 건 되게 많고요. 아파트가 무너지면 큰데 신도시 지을 때나 진접이나 뭐 오남 남양주 쪽에도 많이 지었잖아요. 이때 보면 지하 주차장 1층 들어가는데 여기는 하중을 많이 안 줄 거 아닙니까? 요거 좀 무너진 건 괜찮잖아요. 안 괜찮죠? 근데 이건 많았어요. 제일 큰 게 현대산업개발처럼 이렇게 망해버린 케이스. 광주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13층이 12층으로 무너져내는 케이스는 그건 처음 본 거였고, 그다음에 왕왕 작은 공사 현장에서는 무너지는 것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많이 조사가 안 됐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모든 아파트는 최저가예요. 그럼 이제 분양하는 시행사는 회사를 살려야 되죠. 현대산업개발처럼 그렇게 망해버리면 안 돼요. 건설사가 여러분 몇 개가 망하는지 아시는 분 혹시 아세요? 계세요? 기간 한정해 줄까요? 2013년에서 20년 사이 7년 기간 동안 몇 개나 망했을 것 같아요? 자, 아파트가 망한 걸 어떻게 알려주면, 건설사가 망한 거를 흔하게 알려드릴게요.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옆에를 딱 봐. 동부 센트리웨이를 봤는데 요즘에 동부라는 아파트 있던가요? 망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벽산 막 보여요.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일산 식사동에 위시티 지었던 곳이 어디예요? 두산. 두산이 지금 아파트예요? 와, 두산도 망하네요. 엄청 큰 게 망하네. 식사동에 위시티 한번 잘못 지어서 망한 겁니다. 저기 분양가 기본으로 해서 그 당시 가격으로 7, 8억 받았어야 되는 걸 사업까지 떨어질 때까지 줬으니까 한 집당 이상 혹시 손해가 난 거 아닙니까? 곱하기 1000세대 하면 회사 돈 날만 하죠. 아파트 사업 다 정리하면서 이거 메꾸려고 분당에 있는 사업 팔았고요.
두산이 만든 소주 잘 나갔죠. 처음처럼인가 이거 딱 그것도 넘겨버렸고 중공업 기계 분야만 빼고 나머지 다 넘겼습니다. 두산이라는 회사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점검하는 방법. 여러분이 걸어다니는데 양쪽을 봐. 근데 이 아파트가 더 이상 내가 들어보지 않은 아파트야. 사라진 거예요, 그 회사는. 그러면 총 합쳐서 30개 정도 사라졌어요. 7년 사이에. 그럼 지금도 사라질 수 있겠네요. 저는 현대산업개발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지 않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으로 발악하는 게 뭐냐면 같이 짓는 그 신축 도시 안에 자기가 평형 배정을 받은 제곱미터 거리 내에 짓는 상가에다가 이 분양가를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보다 상가 가격이 초창기 시작할 때 비쌉니다. 미래 광교 10억대 받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20평, 30평짜리. 그거 경매로 넘어가면 지금 6억대 정도 합니다. 수익률 산정하는 방법은 근린상가를 갖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이 지금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분은 그냥 한번 복귀하는 거고 여러분은 진입 시점에서 생각해보는 계산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상가 10억짜리를 들어간다 칠게요. 이건 계산해주면 또 편하겠지? 얼마예요? 상가에 잘 활용하면 경매는 쌓이 샀기 때문에 9억까지는 대출이 나와요. 지금 플롯 땡기에서 몇 퍼센트 대출 받았었어요? 저60% 정도. 근생인데 위에 원룸이 섞여 있었으니까 60까지 반공제를 떼고 준 거니까 저렇게 된 거고 보통 근생 이런 한가만 있는 건물은 저는 이제 9억까지 받아요 대출을 신용도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한 8억 정도 80, 90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 돈 얼마 들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실수가 이렇게 근데 지금 참 저분이 있으니까 너무 그 이야기 지금 그 윤미님이 있으니까 송윤미님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저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분이 5.6이다가 5.6에서 5.2로 들어갔다 그랬죠? 5.6으로 한번 계산해볼게요. 저분이 이제 지금 윤미님은 본인이 감정이입이 더 될 거예요. 실투 1억일 때 5.6%면 이거에다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다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다 계산하는 거예요. 대출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대출 9억에다가 계산해볼게요. 대출 9억에 5%만 잡시다. 얼마예요? 4천 4,500만 원이잖아요. 월 1년에. 그럼 뭘로 나누려면 비용 빼면 12로 나누는데 이제 잘 아실 거예요. 10으로 나누면 대충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있어. 세금도 재산세도 2번 나오고 서울이경도 혼자세도 내고 뭐 처리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중간에 떼가야 되는 세무사 비용도 있고 법인으로 하셨으면 기장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10으로 나누면 대체적으로 맞아. 450만 원 정도 가죠. 5.6 정도 5%로 잡았을 때 월 450만 원이에요. 싸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1만 올려볼게요. 6%였으면 얼마일까요? 54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차이 나죠? 1% 차이에 월 100만 원 차이 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눈이 반짝하면서 이해하시는 분은 이미 한 분이었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살짝 경험적으로 하시면서 병점 사니까 얼마 안 되죠? 막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느끼기는지. 지금 이게 1% 금리 차이로 인해서 월 100 차이가 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아까 0.5정도 얘기했으니까 0.5로 하면 월 50 차이 나죠? 그럼 여러분 월 50이 작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월 50만 원을 여러분이 불로소득으로 받아내려고 하면 이 건물의 가격은 얼마여야 될까요? 역산해볼까요? 이런 걸 역산이라고. 역산. 50만 원 받으려면. 이러면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수익률은 얼마 정도요? 지금 저분이 받는 걸 25%의 수익률로 한번 해볼게요. 내 돈 얼마 들어가면 돼요? 이게 잘 계산이 안 되면 여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실투가 1억이 들어갔어요, 그죠? 실투가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5% 기준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실투 1억에 4,500만 원씩 내면 내가 월 45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자를 이 정도로 내야 되니까 월세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50만 원 내기면 최소 500은 나와야죠? 자, 그럼 500만 원이 월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50만 원 수익이죠? 근데 1억에 50만 원 수익은 얼마입니까? 내 돈 1억 투자했는데 50만 원씩 매달 들어오면 좋은 투자예요, 나쁜 투자예요?
아 괜찮잖아요. 1억밖에 안 되는 50씩 나오면 이거 곱하기 몇 12 하면 되죠? 600만 원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600만 원.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계속 주면은 한 500만 원, 600만 원 나오죠. 월세 600만 원 좀 나오니까 1년에 1억 투자했는데 600씩 벌어다 주면 이율 얼마예요? 이게 6%예요. 그럼 여러분 6%에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저건 몇 %라고요? 25%. 그럼 지금 1억 넣어서 얼마를 버신 거예요 지금? 64, 24, 4배만 계산할 때 얼마씩 들어와? 몇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대충 간단하게 봤던 거를 만약에 이런 수치 같은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신다고 하면은 실수 25%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다는 건 계산 다 해보셨다는 거고 이런 분들을 잘 못 만난다는 사실 여러분 몰라 잘 사람들 하도 많이 교재해 보면 강남 대부분 2, 3% 많고요. 지금 이자 많이 올라서 6%대나 5%대 돼버렸을 때는 다 꼬라박아가지고 수익률이 10% 안짝이 있습니다. 저 서울 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수익률이 29%였어요. 사람들 우와 주부 최고야 막 이랬거든요. 그때 이자가 2%대였어요. 이게 작년에 7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1% 오를 때마다 월 얼마씩 더 나가요? 15기 좀 100씩 더 나가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최초로 나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마이너스는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 저도 한 5.5, 5.3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이너스 안 났더라도 2에서 5.3을 냈다는 건 2배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제가 20% 수익을 났으면 상식상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 아래로 지금 수익률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것도 진짜 잘 치는 게 아니라 앵간 치고 있는 겁니다. 평탄해, 보통이네, 뭐 이런 겁니다. 야 천재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게. 저분은 천재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저의 4배 수익률이. 계산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기 전에 상관은 해라 하지 마라. 요게 안 되고 머릿속에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고 저 얘기를 들었을 때 가격 환산을 역 환산을 못 해내면은 대출이라든지 실제 내가 투입해야 될 금액 같은 거 계산이 안 나와요 머릿속에. 그러면 사실 자기가 손해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살짝 의심이 되는 건 지금 하남에 투자한 상가를 가지고 30%를 했기 때문에 최대치 대출을 안 받은 거죠. 본인이 들어간 투입금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 많은 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매달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머릿속에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90이나 80으로 최대 대출을 써버리면 할 수 있는 한도로 60으로 최대를 썼으니까 그러면 피가 말라요. 정말 조금의 차이로 굉장히 나이 크게 다가오는데 애초에 좀 현금이 여유가 많으셔가지고 30%만 대출 받으셨으면 위험이 좀 없잖아 이건 거의. 자, 50이었던 것 같아요. 아 50이었던 것 같아요. 올렸어 지금 올렸어. 갑자기 올렸어. 5억에 3억 가까이 받았어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자체가 지금 잘 안 되시고 빨리빨리 전환이 안 되실 때 상가를 먼저 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저를 먼저 만났어야 돼. 그러게 너무 5년 전이었어. 5년 전이었어. 왜 먼저 만났냐면 어떤 선생님이든 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남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하지 말라고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유튜브도 하지 말라는 걸 제일 많이 했어요. 첫 영상 1개부터 20개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말했어요. 수출 만들어서. 왜냐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서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피해도 수익 안 나는 게 이상해요. 지금 승현님은 저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가 조금만 안 하시면 수익 계속 갖고 나요. 아파트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아파트는 손해나기가 더 어려워요. 정말 이상한 울릉도가 사고 막 이런 거지. 그런 거 사고 동두천 가서 막 저기 가서 사고 그런 거지. 그래도 거기도 안 오르는 거지 뭐 팔 생각 없으면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다시 돌아갑니다. 아파트 프로토타입은 손해보지 않는 걸 정해드릴게요. 요거 기억하세요. 아파트 투자를 할 거면서 단타 매매를 할 건데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구축이라고 우리가 14년 됐으니까 완전 구축이잖아요. 구축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주부가 말하는 이유는 뭘까? 저 프로토타입은 소프트웨어적인 이유로 후졌을 뿐이지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하주차장에서 자기 집이 이어집니다. 이 전은 고급형만 그랬어요. 잠실이나 뭐 송파나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배우 주거단지로 지어지는 것보다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때부터 얹어지면 항상 기준은 LH로 잡아요. 도시공사가 제일 건축비를 싸겠습니다. 최악으로 싸겠어요. 그러니까 복도식 봤죠? 사람 떨어져 죽을 것 같잖아요. 지나가면 쟁반 확 들어오고 돌풍 치면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도 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 건축비가 제일 싸니까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이어준 시기가 2010년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저 때부터 원룸이라고 해도 다 지하 주차장이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저 때 이후부터 아파트는 사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싸게만 받으면 승현이 좀 한 1,000만 원 남겼죠? 저렇게만 남길 맞죠? 승현이 얘기하니까 내가 되게 정말 어이없는 사람을 이번에 만났는데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어려운 일을 하도 많이 겪으니까 지금 어이없는 일 중에 하나를 소개시키려고요. 똑같은 양주 옥종 흰도시 경매에 나왔길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축이고 좋아요. 승현님 들어갔다는데 아파트 단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받은 게 기억이 나니까 이거 얼마 전에 승현님이라고 하는 분이 받으신 적 있어요. 이거 바로 팔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되게 관심 있게 보죠. 그래서 현재 거래가 뭐 4억 3천인가 4천에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억 3천 쓰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남기려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아파트 1억을 남기려고 하는 거야. 1,000만 원 남기는 걸로 1,000만 원 남기는 걸 생각을 하셔도 낙찰이 될까 말까 하고 지금 경쟁률이 20대1, 30대1 될 텐데 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 지금. 시장을 전혀 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약간만 발 빼고 떠나 있으면 안 보여요 이게. 1억을 남길 수 있는 시기 와요. 옵니다. 2020년에 왔어요. 21년에도 있었고 23년 1월, 2월 이때 최저 수치 기록할 때 서울이 매매 지수가 20 이하였으니까 이러면 아무도 안 사요. 이거는 그때는 그 가격에 해야지. 경매 낙찰 안 돼요. 7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 반복돼요. 자꾸 와요. 한국은 다이나믹한 나라인지 몰라서 모르겠는데 너무 자주 와요 이런 식이가. 한국 환율 보고 있으면 코인인가 싶어요. 환율은 원래 일자로 가라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잘하면 일자로 가야 돼. 1달러 1,000원 쭉. 우리나라는 1달러 1,500원과 1,000원 사이에서 1년에 2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이것만 투자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홍춘욱 박사 같은 사람은 이것만 투자해가지고 10억 가지고 자꾸 1,000원일 때 다 팔아. 다 사. 1,000원, 1,500원 되면 다 팔아. 그리고 아파트로 바꿔놔. 앞으로 리버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는 나라에서 부동산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부동산을 자꾸 바꿔타기 할 생각을 할 때는 매매사업자를 고려하시되 큰 돈은 매매사업자로 안 벌린다고 하는 생각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에서 1,00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에요. 부동산에서는 여러분이 시기를 조금만 결정을 늦추거나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먹었으면 연봉 이상의 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작년 2월에 던져버렸던 전주 물건인데 지금 그 이력이 올라가 있어요. 1년 만에. 잘한 거예요 저? 칭찬 받아야 돼요? 나야 경매로 너무 싸게 샀으니까 수익하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미친놈이죠?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잊지 않고 항상 매매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아. 내가 했던 실수를. 봐봐요. 누구나 똑같은 시기에 정확한 그게 가장 최고점에서 팔고 나올 수가 없어요. 전문가도 그렇고 여러분 사정이 다 달라요. 근생에 굉장히 큰 무리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저 7% 이자 올라갔을 때 그걸 판 거예요. 향후 대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줄줄이 연쇄도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댐을 쳐가지고 내가 안전자산을 갖고 있었던 걸 여기 막아서 좀 막고 있어야겠다. 어차피 지금 상가가 팔리지 않을 거니까.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조절해가는 방식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윤미님은 저랑 대화를 나누면 얘기가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렇게 세팅하실 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엄청난 오보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은 봤을 때 결과만 보여요. 25%만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저게 25%에서 지금 7%까지 이자만 올라간다 그러면 수익률은 바로 8에서 6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애초 세팅이 25%가 아니라 6이나 8에 해놓으셨던 분들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22년이나 21년 말쯤에 상가를 사셨던 분 언제 사셨어요? 5년 전에 샀죠. 그래도 나쁠 때 산 건 아니에요. 그때는 호황이었었어. 네, 점점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하필 분양이네 또 분양이면 또 아니잖아. 분양이면 그때 샀다 해도 한 2, 3년 뒤에 앞에서 올라갔을 테니까 지어지자마자 불황을 맞아가지고 지금 내리꽂고 이자에 오르고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뭐 그런 거네. 참 타이밍이네요, 그죠? 일단 향후는 매매를 전략을 샀으니까 승현님을 참고해서 지표를 쫓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월 기하를 하시든 그리고 설해마을 빌라를 지금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처리를 하실 거면 조금 가격을 낮추고 성동 아파트로 옮겨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30년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 있어요. 있는 제 집으로는 없고 부모님이랑 살았어요.
아파트에 살아보시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아파트만 찾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그 이유도 아시겠네요. 아파트만 찾는 이유를. 그렇죠. 커뮤니티라고 학교이라고. 커뮤니티 학군이 없어도, 그러니까 아파트는 울릉도에 있어도 팔려요. 오르는 게 아니고 울릉도에 있어도 팔리고 양주 옥정이나 저기 그 동두천 지행역 있는 데 있어도 아파트는 팔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집을 고치지 않아도 돼요. 빌라를 살아보시면 2, 3년쯤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지붕 계량이라든지 누수라든지 보일러 배관이라든지 뭐 땅에 막힌 거 이런 거 점검하면서 2, 300씩 막 나가잖아요. 그거를 매달 나눠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기수선 충당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관리사 고용해가지고 다 알아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현관문만 닦고 현관 밖부터 또 청소 다 해주잖아요. 내 집 앞만 신경 쓴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의 생활 방식은 왜 비교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냐면 전국에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한국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동남아의 일부 쌍용건설이 가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지금처럼 1000세대, 2000세대를 만드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거기도 건물 2개 정도만 올라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본의 맨션을 자꾸 아파트하고 비교하시는 어떤 전문가들 만나시면, 혹은 유럽에 있는 타워, 맨션 이런 것들의 가격하고 아파트를 비교하시면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양식을 가지고 미국, 일본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거기 있는 맨션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오피스텔하고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럼 한국 오피스텔도 안 오르는 걸 알고 있죠? 떨어지죠? 여러분 하락장이 오면 강남 노년 역삼에도 풀피로 살 수 있는 오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만약에 좀 나이가 드셔서 월세를 좀, 이제 시세 차익은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월세를 좀 현금 여유 있는 걸로 하시고, 남들이 다 던져버리는 시장 있죠. 2023년 2월 같은 시장. 그런 시장이 오면 강남 노년 쪽으로 가가지고 구축 오피스텔을 풀피나 모피로 싹 시장에 나와 있는 걸 다 사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그 돈을 내가 투입한 현금 자체가 있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었잖아. 그 돈에서 뺀 만큼을 월세로 전환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서 뭐 전세로 사던 사람 나가면 나갔는데 그거 내준 만큼에서 내가 여력이 있는 만큼 내주고 그걸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1000에 얼마를 바꾸든 아니면 1억에 얼마를 바꾸든. 2억짜리 집이었는데 1억을 내주면 1억 남잖아요. 1억에 50, 1억에 100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 세팅을 5년이나 6년 정도, 지금은 전세가 2년부터 갱신이 가능하니까 6년은 필요하겠네. 이 정도 세팅을 하시면 노후 생활자금은 이게 해결이 해주죠. 저는 요거 해결하는데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드는 돈은 3억 이하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기가 근데 잘 만나야 돼.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목표물 건 없어요. 그 시기를 잘 타야 돼. 근데 여러분이 계속 필드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야 그 시기가 보여요. 저도 23년이 됐을 때는 주택시장으로는 좀 처음 마주보는 이상한 현상이어가지고, 장기 하락선을 간 게 아니라 1년 잠깐 반짝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장난해 지금? 부동산은 코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이상한 시기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향후 대비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금 여력을 좀 남겨놓을 때 그런 시기가 오면 그런 그 월세 가능한 자산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근생을 마련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완전 큰 시그니처 빌딩 같은 걸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택 쪽을 하는 게 수익이 엄청나다는 걸 알게 돼요. 점점 알게 돼요. 상가에서 50억짜리를 해서 내가 120억에 매도를 했어. 이러면 여러분 신문 기사에 나고 막 환영할 것 같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들을 다 계산해 보면 주택보다 수익이 맞아요. 2배 안 넘으면 거의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는. 일단 반 이상 뜯어봐요. 50%는 세금입니다. 만약에 50억짜리 100억에 파셨으면 25억은 세금이고 나머지 25억 갖고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임차 못 맞춰가지고 막 공실 내고 관리비 유지하면서 돈 들어가고 빌딩 중개 했으니까 빌딩 중개는 수수료도 1%에서 안 끝나요. 최소한 5%는 들어갑니다. 비용이. 그거 따지면 한 5, 6억 나갔을 것이고 한번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살짝 깔짝 해줬으면 그래서 10억 들어갑니다. 나한테 남은 건 3억. 50억 투자해서 3억 남았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50억이 다 안 들어갔죠. 50억 주고 살 때 5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5억 갖고 3억 벌었으니까 많이 번 것 같겠지만 그 기간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파트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수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봤을 때 숫자에 압도되거나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입안에서는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 윤미님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경험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몰라 지금. 그래서 막 상가를 막 하고 싶을 걸? 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아니 해봤잖아요. 본인은 해봤으니까 아는 거고 안 해보기 전에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 가족이 추천을 해도 하지 마요. 일단은 특히 뭐는 이번 알려줬지만 분양은 안 돼. 분양
상가를 할 거다. 그럼 뭘 해야 된다? 경매다. 경매. 경매는 어느 거냐? 2번 망하고 3번 망하고 네 번째 망한 사람들이 몰라 그냥 다 원가에 던져. 그래서 원가 이하에 내려가 있어요. 송파 1층 상가가 지금 3억 이하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되죠. 월세가 200이 나오는데 월세가 200이 나오는데 3억인데 내 돈은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2억 7천 대출 해봤자 4% 기준으로 잡으면 월 나가는 돈 한 70만 원 될 거고 200하고 3개 치면 130씩 나오면 내 돈 3천에 130이면 수익률 얼마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아무튼 20% 넘어가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상가는 기회가 조금씩 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상가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강의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제가 상가 사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 들려요? 무료특강 무조건 상가 사지 말라 그랬죠? 상가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상가를 하지 말라요. 좀 정직하지 않아요? 너무 깔때기인가? 이런 시기에 너무 팔고 싶었으면 수험생들한테 상가를 팔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싶다는 거예요. 파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지 마. 자기 자산을 자기 노력 없이 남이 불려줄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본인이에요.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이 대신 잘 모르면 본인이 그 말에 자꾸 현혹돼요. 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사람들은. 오케이? 그래서 고전으로 들어갑시다. 어떤 논리 체계가 있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이나 이런 성품 같은 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이 좀 되고 그리고 열정도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시면 됩니다. 두 분 전화번호 잘 따놓으시면 여러분 역사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분도 괜찮아요. 실패 경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느냐. 낙찰도 받았는데 서류 잘못해서 폐차했어. 참 뭘 잘못했으면 폐차할 수가 있는 거지? 전자서명이 무슨 인감이랑 대조가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완전 전자서명은 인감을 드려. 그러면 전자서명을 내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혹시? 대리로 갔는데 그 친구 걸 해줬는데 태우고 나중에 얘기했어. 전자서명하고 인감을 일단 같이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상하죠.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인감을 낼 거였으면 도장을 찍었어야 돼요. 전자서명이 아니 전자서명이 대리인 전자서명을 이렇게 원래 이제 낙찰 받은 네. 친구가 제 거를 전자서명을 했는데 그 전 대리인이잖아요. 본인 서명이 아무데도 없다. 안 썼네,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이름을. 그걸 본인이 쓰면 돼요, 의인이 가서. 그렇죠. 당일날 가서 현장에 썼으면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안 썼어. 그럴 수 있죠. 이름 쓰는 거 빠뜨릴 수 있어요. 이거 욕 많이 먹었겠는데 그러면? 네, 그날이 화제였었어요. 경매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또 저거 이해하라고 대리 뭐라고 막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름을 써야 돼. 써야 돼. 한 명이 다른 사람 써줘야 돼. 말씀 주세요 이제. 현중님. 박현숙이요. 네, 안녕하세요. 박현숙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의정부에서 살고 있고요. 거기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조금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공부하는 데서는 의정부 지역을 엄청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로 가려고 갈아타기 좀 해볼까 하고 집을 내놨는데 매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지금 갑자기 막 금액도 올라가고 또 대출도 DSR 적용 때문에 50%는 안 된다는 말도 있고 막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좀 경매를 좀 잘 모르는 상황일 때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제가 낙찰을 받고 뭐 명도하고 임대 놓고 이제 임대료 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거를 매매를 했는데 시세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매를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임대료 받은 거랑 똔똔이가 됐다. 근데 제 고생만 이제 남아 있었고 이익 못 본 상황에서 마음만 편하게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는 돈도 좀 부족하고 해서 제가 경매를 다시 해서 좀 이렇게 단타 매매 그런 거 좀 해봐서 좀 종잣돈을 좀 늘려서 집을 조금 옮겨볼까 생각을 하고 왔고요. 저도 20년 전에 상가 분양을 받았어요. 20년 전에? 네, 저는 이제 대형 쇼핑몰에 쪽분양이라고 하죠. 그 실평수 1.2평짜리를 2개를 받아갖고 어디에서 서울에 있어요? 네. 밀리오래? 아니요, 저기 불광역 앞에
거기 근데 지금 현재는 이랜드가 들어와서 아, 다행이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부탁하고 밀리오레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제 거기는 아니고 근데 저희도 그때 좀 처음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여기가 대형 상가인데 개인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랜드랑 장기 계약을 맺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거기에서 그 조그만 데서 장사를 시작해봤거든요. 근데 저거 임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시작한 몇 명만 같이 수용이 돼서 어이구야,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 거기서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고요. 문을 끌어다 다 쓰셨어요, 지금. 미리 아니 그래서 20년 문을 끌어다 네, 쓰셨는데. 네. 정말 불광으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우중부에서 그러면? 네, 아직 원래는 이제 불광 그 근처에서 살았어요. 좀 그쪽에서 이제 살다가 제가 거기도 거기 빌라를 살 때 그 빌라를 경매로 낙찰 받아갖고 계속 있었으면 기름 뉴타운 되는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아니 저 사는 데는 거기 그 불광역이 아니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거기 빌라에서 제가 또 탈출을 하고 싶어서 매매를 조금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좀 많이 주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 빨리 하려고 아파트 이사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의정부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 제가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서 한 9년 정도 살았는데 2억 5천에 들어왔어요. 2억 5천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현재 매매는 안 되고 있어서 직접 매매가가 얼마예요? 직접 매매가 거기 매매가가 저는 4억 7천에 매매가 됐다가 최근에 그 3억 5천? 3억 5천에는 매매가 됐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했는데 이게 그 자녀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분들이 아마 유산 상속을 받은 거를 그런 제가 막 듣다 보니까 2개월 내에 뭐 해야지 저거 안 나는 세금 부분에 있어서 안 내는 게 있었나 그래서 싸게 매매를 했는데 그런 게 2건이나 되더라고요. 그건 불법 아니에요? 네?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가격의 30% 선까지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30%니까 3억 5천에 했으면 3,500, 3,500, 7천, 1억, 1억, 4억 5천 정도의 실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조사는 안 나오게 딱 맞게 하신 거예요. 세무 상담을 너무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지급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는 4억 5천에 내놨거든요. 4억 5천에 내놨는데 현재 아직 도로는 오지는 않고 시간을 너무 급하게 마음 드시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일단 1주택 있고 한 주택 여유가 있네요. 네네 그렇죠. 동강 들어가면 되겠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억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다가 경매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오, 같아요. 한 분 찾았어요. 한 분 찾았어요. 네, 저 들어갈게요. 승현님도 구하실 것 같고 너무 잘하시니까 한 번 더 찾아주고. 네, 여기는 1억 이하가 안 되니까 이 1층, 2층만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건 찾아보세요. 나는 뭔가 아까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완성 1억 2억 1억 이하도 있어요, 1층. 근데 그게 잘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10층 이상부터는 다 1억 넘어요. 공시가. 말씀 주세요. 동강 꼭 들어가요. 네네. 근데 저 아직 매매 사업자 요즘에 최근에 검색해봐서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링크 드릴게요. 5분이면 돼요. 5분. 네. 5분이면 돼요. 5분 컷 하고 찍어놨어요. 제가 실제로 옆에 스톱워치 쟀어. 다만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두셔야 돼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본인 집으로 해서. 본인 내 집으로 해서. 내 집인데 나한테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사도 이름도 하나 이름 하나 지어요. 바로 시작. 플러스 있지? 이야, 이분들 장난 아닌데 지금 뭔가 에너지가 좀 사고 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기까지 사고를 치면 승기는 또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 궁금하네. 말씀하세요. 양주택이고요. 저는 1라고 주택수가 살았고요. 온 이유는 실전만 오기를 했는데 경매를 알면 알수록 너무 방향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아직 저게 딱 지금 제 마음이에요. 방향을 못 잡겠어요. 근데 첫 번째는 아파트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고, 근데 요즘에 너무 낙찰가가 100% 이상이라
메리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매는 아직 메리트 있죠. 근데 거의 낙찰 계속 이제 관심권에 두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낙찰되는 거 보면 100% 이상이더라고요. 위아래 재개발도 보니까 찾는 눈은 있으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검색은 물건 검색은 계속 하면서 지역별로 뭐 아파트, 주택, 뭐 재개발 다 하는데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챌린지 하고 계세요? 챌린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서 못 들어갔어요. 원래 저 어저께도 가서 초기에 신청을 하면 중간에 들어갈 수 없어. 한 달에 한 번만. 카테고리를 못 찾겠어요.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쵸? 다음 주에 공지 뜨면 네. 그 구글 폼에다 신청을 하셔야만 한 달, 그리고 한 달은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가 안 방을 들어가요. 들어가는 그 그다음에 없는 근데 보니까 카톡방이 아니고 네이버 밴드 초대 그거 와요. 아, 밴드에서 카톡방에 캐테고리가 있는 게 아니고 카테고리 아니고요. 그 카페. 네. 카페예요. 카페는 라이프 체인징은 용쌤 거죠. 제 게 아니잖아. 저 따로 잖아.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아직 안 올라왔어. 다음 주에 올라온다. 한 번 신청 놓치면 한 달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신청이 어디로 올라요? 다음 주에 톡방으로. 톡방으로. 단톡 톡방 보내드린 톡방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어저께도 라이프 체인지 가가지고 카페 가서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10명 정도는 지금 4개월째 계속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이런 실력들이 나오시는 거고 해보다 보면 본인이 알아요. 언제쯤 느낌이 오냐면 15일쯤 했을 때부터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집에서 계속 시작하자마자 계속 하기 때문에 약간의 요거 다음 날 낙찰가 찾아봐요, 안 찾아봐요? 보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네, 당연히 보죠. 그래서 불과 6월 달만 해도 80%의 낙찰이 된 게 신축이 있었는데 7월, 8월 되니까 다 10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너무 늦었나? 두 번째, 지역을 바꾸거나 지역 계속 바꿔가면서 봐. 강남, 용산, 성동, 광진, 이야. 아니요, 서울이죠, 서울. 그거. 서울. 전 대구나 이제 부산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일단 실거주를 그렇게 하기 마음 먹으셨으니까 네, 서울만 찾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계속 서울. 지금 서울 살고 계신 데가 어디죠? 성북구요. 성북? 성북구. 성북구? 아파트죠? 예. 그거를 팔고 옮기셔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은행을 갔더니 요즘에는 이제 딱 날짜가 맞아야지만 대출이 나온대요. 여기까지 살면서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대출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가가지고 받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게 다 막혀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지금 내라고요. 저희 그 로망은 버킷리스트는 한강변에 성동강. 커뮤니티 이용하면서 지인들 초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제 희망 사항인데 금액은? 금액은 한 20억대 정도? 다 갈 수 있는 거군요. 성공 그냥 사실 수 있어요 매매. 아니. 그냥 가볼까요, 우리?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낙찰받은 혜라님이 해결하시는 광진구의 삼성 아파트 44평 기준으로 그걸 13억 정도까지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13억 7천원에서 낙찰받았어요. 네. 지금 시중 금매가가 13억 7천원에서 14억이니까 금매가에 낙찰 받으신 거야. 너무 갖고 싶어서. 그런 걸 삼성 네. 어디죠? 광진구의 삼성 옆에 네. 바로 그 한강 나가는 바로 앞에. 금호정도 사실 수 있고 네. 우수도 사실 수 그냥 안 사실 수 있는. 그냥 이분은 그냥 저지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효수님은 멘토를 여기로 묶어드릴게요. 설해마을 30년 산 사람하고 설해마을은 우리나라의 끝발을 아는 곳이거든요. 다 조사를 안 해봤겠어. 없어졌어요. 네? 끝발이 없어졌어요. 광진 성동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그 일기에 혜라님 연결해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일하는 곳이 강변 쪽이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지나가면서 이쪽이 동양 처음 했는데 저런 데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부동산을 가요! 돈이면 아무거나 부를 수 있구만! 제가 그걸 몰라. 너무 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만 사셨군요. 아니요. 아니, 부동산을 가보셨어요?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남편이 여기 가서 이거 좀 사 해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한 번? 네. 그 뒤로?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주택을 하나 샀어. 그 뒤로! 없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주택은. 자, 우리 도와줍시다. 효수님을 좀 부동산에 안 가보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수업은 들으셨는데, 임장도 안 해보는 거고. 아니 문자가 그래서 이거 부동산을 특강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가보는 거야? 골목 투어. 가보고 있어요? 네. 뭘 해보셔야 되냐면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신 거 한 개를 알려드릴게요. 네. 부동산을 가서 네. 20억대에 살 수 있는 그 집을 좀 한강뷰 보이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3개 정도를 보러 다니는 걸 계속하세요. 이거가 충족되기 전에는 느낌 안 와요. 근데요, 이상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20억대로 한강변에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성동은 다 묶여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안 묶였어요. 묶인 건 4개밖에 없어요. 송파, 용산, 강남, 서초 4개만 묶였어요. 아니 그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매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하는 거 혹시?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야. 성동의 성수 정략정비지구 3구역, 2구역 구역만 먹는 거예요. 구역만. 네, 네. 아파트는 사실 수 있어. 20억이면 지금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금호동도 가능해요. 금호동 신축도 가능해요. 신축. 아 금호동 요즘에 막 인스타 뜨더라고요. 근데 인스타 보지 말고 부동산을 아니 실제 물건을 만져봐. 눈도 이렇게 만져보고 아 문새로 생겼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저께 그 재개발 지역 그 부동산을 갔어요. 그리고 그 집 임장도 갔었고. 네, 재개발죠. 근데 그 선생님이 알려준 그 3가지 미션 아. 그거 다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개를 못한 게 조합의 전환. 아 너무 떨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듣는 거지? 저는 혜주님이 거래도 많이 해보고 약간 그런 포스가 났어요. 아니에요. 부동산을 좀 잘 아신다고 생각했어. 느낌은 그렇죠. 느낌 그렇지 않아? 근데 지난번 오셔서 얘기하실 때 거래 되게 많이 뭐 엄청 많이 한 줄 알았어. 거의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은 달라졌어요. 재개발 하시지 말고 일단 아파트 보러 다니시는 거 15억에서 20억 사이대를 보러 다니셔야 20억에 딱 칠 수 있을 거예요. 사라는 말은 아니고 그거의 가격대에 맞는 광진 성동의 여러 개를 보셔야 돼요. 광진 성동만 가지 마. 20억이면 강남도 가능하니까 강남 서초에 있는 것도 보러 다니세요. 가능해요. 아까 저기 압구정 미성도 갔다 왔어요. 압구정 미성은 좀 많이 올라가 버리긴 했는데 아깝긴 해. 그래도 저기 34억에 한번 유치해야 돼서 45. 33도 가능해요? 근데 그게 어렵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마음을 접어.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무조건 자기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1억 있는데 압구정 미성을 자꾸 보러 다니면 마음이 뭐야? 이런 세상이 무슨 세상이야 이 세상은. 말이 안 돼. 1억 있으면 인천이나 시흥, 안산, 그다음에 뭐 남양주까지 괜찮아요. 남양주, 의정부 이런 데를 보러 다니는 거고 20억까지 가능하시니까 광진, 성동의 구축 위주로 보시되 금호동은 시축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게 몇 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도 가보시고 할 때 뭘 지금 안 하신 거냐면 실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그대로 적용하세요. 사거리에 코너 1층을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을 가신 다음에 좀 더 예쁘게 입고 가셔가지고 호스가 있어 보이니까 예쁘게 입고 가셔가지고 20억 바로 쏠 수 있으니까 한 3-4개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극진히 공손히 묻어요. 극진히 공손히. 에스코트 하면서 막 차 뒷자리에 태우고 막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스타벅스는 아니지만 뭐 이러면서 주면서. 근데 제 욕심은 그런 물건을 경매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더 나는 거죠. 경매로 받으려면 물건을 알아야지. 네. 근데 그 동네 아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실제로 동네 층별로 부동산별로 뭔지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는 상태로 경매는 받겠다 그러면 내가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 제가 성동으로 몇번 했거든요. 경험에. 근데 거의 110%예요. 네. 그래서 110인 건 중요가 하지가 않아. 왜냐면 그거는 6개월 전 조사 가격이니까 지금 반영 수치로 봤을 때 2월, 3월 정도에 조사했으면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일 때예요. 제가 이상하다는 미션을 여러분한테 계속 사인을 준 게 4월 달부터잖아요. 4월 달부터 거래 사람들 이상해졌다 지금. 서초, 송파에서 묶여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이동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5월, 6월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러면 감정이 그때 당시에 냈던 그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 이상하다의 초반기 가격이니까 그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디스카운트가 20-30% 이상 이하 된 걸 지금 우리 눈으로 감정가 보고 있는 거지. 110이면 거기서 30을 빼면 돼요. 지금 우리 느낌으로는 80% 낙찰 가는 거예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거래가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지금 9월 26일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 가격을 괜찮다라고 돈을 지불하고 입금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와 110이야 이게 말이 돼 이러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지 뭐. 세상은 말이 되고 자기는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거기에 올라타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좀 제가 가격이 높아 보이긴 해요. 너무 말씀. 왜냐면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래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시세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격에서 30% 다운된 가격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되게.
15억에 팔리고 있는 아파트를 13억에 잡았으면 괜찮게 잡은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맞죠? 네. 그런데 그 정보가 없어 지금.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제가 편견을 없애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오해를 해요. 관상을 공부를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감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 주시는 거나 막 하시는 게 이제 부동산을 안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광진 송도 지나다니면서 뭐 청구 뭘 보셨다면서 청소를 뭘 보셨다면서요. 거기를 보지만 말고 거기 아래에 있는 부동산 중에 제일 잘 되는 데를 가. 그래서 이 안에를 보여달라고 말을 해요. 3개만 봐요. 하루에. 그리고 다음 날은 피곤해. 한 주 지났어요. 또 3개를 보러 가요. 이렇게 하는 시간이 6개월은 필요해요. 집약적으로 보고 싶으면 부동산 바꿔가면서 하루에 1개씩을 가서 3개씩 보시면 돼요.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정도 하시게 되면 약 주말 없이 다녔을 때는 90개 정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지금 현 9월 말일 기준으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댕이가 가만히 있잖아요. 말하고 싶어 미치겠어. 분들거려 난리가 나. 그랬더니 야, 여기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야, 이 돈이면 여기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게 된다고요. 그때 경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조인트를 좁히면 있어. 내가 본 아파트 중에 한두 개가 여기 나와요 지금. 그런데 나는 이 거래를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 감정가 이거야? 그럼 난 110을 쓸 거야. 그런 분이 낙찰 받아가셔요. 그런데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막 검색만 하고 매일매일 보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걸 70% 80% 끌 거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실 때 경매물건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챌린지가 많이 도움이 되는 건 그거를 실제 실거래되는 거랑 제일 좋은 건 부동산에 전화해보고 가보는 것까지가 되게 좋은데 그것까지는 할 시간 없는 사람도 있으니 그냥 올리기만 하는 거고요. 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재개발지역 가서 현재 거래 금액 그거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경매에 나온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그런 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제 거래 금액보다 이게 더 비싸네? 그럼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지금 본인은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다 해보셨어 지금 여기까지 지금 5분은 싹 다 해보셨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네. 저 유일하게 남자인데 되게 가정적이실 거예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저 와이프가 이런 부동산이라는 그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해서 제가 혼자 이제 그 자영업 내버리고 이제 지금까지 있는데 좀 신혼을 이제 하남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남에 하셨어요. 저도 이제 하남에서 이사의 분양을 받고 다행히 잘 돼서 팔고 팔았어요? 그럼요. 네. 팔고 그다음에 또 분단 신도시 분양을 받았죠. 지금 그래도 1주택 하나 있고요. 그 분양 받은 와중에 저도 상가가 근데 하나물 팔고 왜 건단으로 가실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신도시에서 재물을 받기 때문에 신도시가 좋았어요. 지금 집은 서울 명동인데 분양만 받고 정세 좀 투자를 그냥 그렇게 옮겨놨다. 투자예요. 자기 집은 그 강동에 박아놨다는 얘기죠? 아니요, 전세로 팔고 전세로 왔고 네. 그 돈으로 여기 사기가 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3억이 분양받아서 9억에 팔긴 했는데 대출 하나가 저래요. 3억이면 4년 완공되고 한 4년 저희가 한 2년 지금은 더 올랐을 것 같은데 하나 10억 다 넘어가죠 지금. 그래서 그때는 잘 팔고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팔고 와서 서울에서 전세 살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사고 친 게 있어가지고 상가랑 뭐 지산도 있고 또 지산 상가 2층에 있고 그리고 지산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상가를 지산 때는 지산 혹시 어디 있나요 지금? 하나는 하남에 작은 거 하나 있고 10평짜리 하나 있고 하나는 양주에 그것도 한 20평짜리 하나 있고 양주에가 어렵네. 네. 양주 옥정이에요 그래도? 예 양주에 옥정 옥정까지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좀 많지 않을까?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그것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좀 괜찮다고 해야지. 분양으로 좀 저도 많이 피해를 받고 그래서 제가 경매가 지금 안 했던 게 분양을 받다 보니까 좀 쌀을 샀으면 하고 야 경매가 있구나 해가지고 좀 몇 년 전부터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됐다가 지금 뭐 낙찰 경우는 솔직히 없어요.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낙찰 경우 없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친 이유가 저도 한번 좀 아파트 쪽 상가나 정도 말고 아파트 좀 단타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 강의를 좀 수강했고요. 저는 이제 공유나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바람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좀 저도 이제
경매 쪽으로 좀 제가 자영업을 좀 했었거든요. 자영업하고 최근에 이제 우동집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다른 자영업을 할까 아니면 진짜 전업을 할까라는 어떤 갈림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해보고 자영업을 인지하려고 지금 써놨어요. 일단 지산이랑 상가하실 때는 항상 서울 안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핵심 급지로 오셔야 돼요. 서울에는 상가 살아남을 핵심 급지는 광역권으로 봤을 때 2개밖에 없어요. 2개. 자, 여러분 서울로 놀러 가고 싶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강남, 그죠? 두 번째, 강남 너무 많이 가서 질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성수? 성수도 좋아요. 성수 좋은데 성수 말이 안 나오고 보통은 홍대 이렇게 두 번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의도나 성수는 약간 업무 밀집도도 같이 있는 곳이어서 직장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서울의 전통적으로 시내 상권 이렇게 느껴지는 곳, 어린애들이 놀러 가자, 외국인들이 왔고 꼭 가야 돼 이런 곳은 두 곳이에요. 이거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잡고 중심으로. 나머지는 중심 권역은 아니고 비중심 권역인데 이제 말씀하신 성수는 강남 인근에 수요를 대처하는 곳인 거고 한양대 인근에 있으니까 한남대교가 건너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강남 기준으로 조금 더 대체해서 잠실 송파 쪽을 또 확장시킨다고 하면 본점 쪽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홍대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마포나 이런 데도 연결되고 여의도 연결되는 거고 영등포도 연결되는 거고 마곡도 조금 보완 기능 해주는 거고 하지만 가고 싶은 곳은 어디? 홍대하고 강남인 거예요. 신기하게 이걸 보는 케이스는 도시 확장 케이스 중인데 가장 혐오하고 극혐하는 스타일들이라든지 사회에서 가장 왕따 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가장 발전한 곳이에요. 즉 거꾸로 돌려 얘기하면 성매매 업소라든지 게이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성소수자들이 다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강남은 홍대밖에 없거든요. 서울에. 그 두 곳이 가장 비싼 땅이 됩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는 정도가 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 곳은 아직 서울에 2개밖에 없어요. 강남은 이제 역삼까지 포함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광역화되고 있고요. 거기가 여러분 중심상업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지적 편입도를 다 뿌려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일반 상업지예요. 일반 상업지인데 그런 건물 빌딩 숲이 대로변으로 쫙 들어서 있는 겁니다. 신기한 곳인 거예요. 문정은 중심상업지라고 해봐야 CGV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랑. 이게 고도 제한이 주는 엄청난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보다는 미래가 더 나을 거라는 얘기를 저분이 이제 감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되게 잘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안 가봤을 줄 생각도 못 하고 와 부동산 그 역으로 생각하면 부동산만 막 가서 90개 정도 보고 나시면 한 달 뒤에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예요. 진짜 8주간의 가장 큰 성장 원래 가장 큰 성장은 키파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의 성장이에요. 윤미님은 이미 이만큼 와있기 때문에 성장해도 크게 느껴지지 않아. 나 달라졌나? 한두 개. 근데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부동산의 실제 집만 보면 자기가 사는 집 말고 남의 집들은 이렇게 생겼고 야 이 구축은 이렇게 갈 거야 10년 차는 이렇게 생겼고 줄부센 말 들으니까 10년 이후로 보라는데 10년 이전과 이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 이러면 많이 달라집니다. 저거 보면 있는 것 가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눈이 없다는 말을 안 했어 한 번도 같아요. 어떤 동에 놓여지고 어떤 놓여지고 눈이 없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고 뭔 말을 했냐면 실제로 부동산 아줌마 손을 잡고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 경험이 꼭 필요해요. 알겠죠? 사고 싶은 지역이면 더더욱.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사하는 것만 알려줄게요. 아파트 조사를 하실 때 경매 조사를 하시면 승현이 같은 게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본인이 하는 걸 깨달으셨더라고요 스스로. 부동산에 주변에 그 아파트 기준으로 그 아파트를 전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보통은 1000세대 기준으로 5개 정도 만들어집니다. 외곽 지역이면 5개까지 없어요. 여기 주변에 없고 하면 한 2개나 3개 있는 곳도 있어. 그럼 더 좋지. 전화를 그 2-3곳 중 해보면 이 경매에 나온 이 물건을 반드시 매매하거나 전세 주거나 월세 준 집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전화할 때? 저 지금 101동 메토가 경매에 나와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끊지 말고 좀 저 꼭 거기서 보러 할 거거든요. 잘 받아주세요 하면서 혹시 이 집 혹시 매매나 전세할 때 여기서 하셨어요? 이 부동산에서 하셨어요? 아니요 저 옆에 부동산에 했어요. 옆에 부동산은 어디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 전화하면 뭐까지 딸 수 있냐면 조금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 거기 살고 있는 전소유주나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딸 수 있어요. 그럼 도어락 금방 해결돼요. 그리고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혜란님이 삼성아파트를 40평 받아놓고 너무 열심히 제가 말한 대로 다 쫓아와가지고 다 해결을 했는데 마지막에 실수 하나를 한 게 세입자들 권리관계에 놓는 세입자를 다 내보내놓고 나서
집 비었잖아요. 그 안에는 짐을 치워야 되나? 짐을. 유체동산이니까 짐을 함부로 치우면 안 돼. 짐을 치워야 되는데 이 짐 치우려고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 소유주가 협상을 해보겠다고 지금 그걸 비워놓고 그 사람 어디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조언을 해준 거예요. 사람이 일단 비었죠? 그러면 범죄가 될 수가 없어. 그 안에 뭐 도락을 내가 바꿔놓는 행위는 전체를 뜯어서 바꿔놓건 비밀번호를 바꿔놨으면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전 소유주가 비밀번호 도락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럼 연락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불법 아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짐은 내가 아직 안 건드렸잖아. 합의를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합의를 피하고 있잖아. 합의를 피하는 걸 합의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쉽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아쉽게 만들어 놓으면 연락을 경찰한테 먼저 해요? 경찰한테 먼저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찰하고 마치 만나야 되잖아. 대면이 가능하네요?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또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 등기부 갖고 가. 소유주가 나야 나. 이 집 소유주가 난데 내가 도락 바꿨어요. 왜요? 뭐라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의신청 소송 다시 제기할까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불법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한테 올 수 있는 효과나 그런 앞으로의 향후 절차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조치는 뭐야? 경찰에 전화해 소송 접수해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다 아는데 경매 계장이 뛰어나와가지고 와 집이 지금 새로 낙찰받으신 분이 도락을 바꾸셨나요 하면서 다 해결이 되니까 일어나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사기 같은 것들 당했어도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여러분 일이 여러분한테 제일 급한 일이지만 그 앞에 처리되고 있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건 당사자도 그 사건이 가장 힘들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도락을 확보를 하셨으면 나만 아는 비번으로 반드시 바꾸거나 도락 자체를 교체해버리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놓치지 마세요. 요거 놓치면 또 두 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자도 10억이나 받았으니까 대출을 이자가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두 달만 가버리면 뭐 1000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엄마, 이 도락 하나 안 바꾼 것 때문에 지금 몇 천을 손해보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다음. 선생님, 김한씨고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저도 해봐가 망해 케이스. 차우가 저를 보러 오신 분은 다 이걸로 망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힘들고 일단 집도 저희는 초창기에 샀었는데 뭐 그 때문에 헐값에 목동에 있는 그 역에서 가까운 집인데 헐값에 팔아서 또 몇억 손해봤고 상가도 한 3, 4억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막 해결하느라고 힘들었고 지금 다시 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최악이에요 최악. 자, 이제 김한준님 같은 상황이 되면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싼 빌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투자금이 싼데 빨리 엑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7, 8천에 들어가가지고 1억에 팔면 되겠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빌라는 안 팔리는 상품이에요. 여러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저 지금 5년 넘게 읽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한 반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오티스. 한참 뭘 많이 할 때다 보니까 저는 빌라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들어갔어요. 5년째 안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재개발이 될 만한 가능성이 없는 빌라를 사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될 걸로 바뀌는 게 보이는 시점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집을 많이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개발업자고 내가 1군, 2군 시공사인데 주변을 뺑 둘러봤을 때 수익성이 나와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 나오는 게 보이는 눈이 그 사람의 눈하고 같아지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그게 금방 만들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막 찾아서 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직접 다니면서 봐야 뭐가 느껴지는 것들이 생겨요. 제가 본 데는 그거 목동역 그 주위에 이미 지정된 데 경매로 나온 거.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 근데 근데 이건 비쌀 거예요. 막 100%에만 낙찰이. 그러니까요. 비쌀 거예요. 비쌀 거. 근데 하나 본 게 있는데 지금 80%에 떨어졌는데 얼마예요? 얼마 그거 들어가요? 싸요. 싼데 2억 2천 3천인데 제가 그 양천구청 그 저기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담당자한테 이거 제가 알기로는 경매로 낙찰 받으면
그 권리 산정의 기준은 상관없이 입주권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나중에 말을 흐리게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어디에 전화를 했다고? 영천구청 그 담당 구청에 전화하면 어떻게 해? 그 조합에 전화해야 돼요? 조합이 조합에서 네. 입주권을 취소할지 말지 결정하니까 조합이 네. 공무원들은 이걸 알지 못하지. 건축단 허가해주는 사람인 거고 양천구청 조합은 구조의 신조례를 담당하는 사람이 했을 거고 이게 지금 진행이 많이 됐으면 구역이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같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3080 도시는 공공주차. 공공? 네. 공공? 목동역. 공공이면은 조합이 공공인데 공무원한테 전화 다 했는데 그러면? 근데 그 말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희한하게가 아니라 잠깐만요. 공공은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네.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공모 발표일 이전에 지어졌으면 괜찮아요. 전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집주권이 나왔겠네요. 그래서 비lan에 입주권이 나왔겠네요. 아니 그거를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여쭤봤거든요. 근데 안 된다. 근데 조합은 아직 전화 안 해요. 조합 없어요. 공공개발은 조합이 없어요. 조합이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 담당자가 전화를 잘 받긴 한 건데 네. 이게 일몰되어 가는 거라서 목동은 진행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쌍문 8구역 정도가 하나 진행되고 있고 지금 불광동이 하나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 모르죠? 네. 이럴 때는 자개발 아직 하면 안 돼요. 단계가 공공은 지금 2년 만에 그냥 법이 거의 있는 놈은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신속통합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공공은 뭐냐면 정부가 개발하겠다라고 지정해가지고 공무원을 조합 담당자로 지정을 해주는 거야. 선출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이 투표해갖고 뽑고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공무원이 담당자예요. 그 사업에. 열심히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해도 안 해도 나 아니, 이 공무원이셨나 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래서 공공재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의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주무관이 뭐 큰 탄력이나 압박을 받지 않죠. 이분도 잘 모르죠. 말을 흐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 입주권을 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권리사님 기준 경매는 모든 저기에서 다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경매 똑같아. 똑같아요. 네, 똑같아. 그래서 알아보셔야 돼요. 경매라고 해서 제외해서 주면 뭐 경매만으로만 사죠. 경매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상속입니다. 현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속할 때 경매를 하면 되게 좋죠. 자기 좀 근생 갖고 계시는 분은 나중에 이제 유저 상속을 해줄 때 이렇게 경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아타운 뭐 H 가로주택 사업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모아타운 가로주택 이건 공무원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조합이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얘들은 만들어도 2개, 3개동 뭐 이렇게 작은 규모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어요. 아니 근데 좀 커요. 진짜. 모아타운이? 예. 모아타운 면적이 목사가 면적이 면적은 정확히는 안 해봤는데 세대수를 따져봤을 때는 몇 세대인데요? 아니 나중에 아파트 같은 거 서게 되면 2,000세대는 나올 것 같아. 2,000, 3,000. 모아주택이 2,000세대가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 엄청 빽빽한 답장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시설 규모의 임대주택을 30% 이상 의무 배치하게 돼 있고 기부 체납까지 받는 정부 인허가를 꼭 필요로 하는 규모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쾌적하게 지을 수 있어요, 재개발에도. 근데 모아주택에다가 2,000세대를 때려 넣는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주차해서 서 있는 것만으로 숨이 막히기 시작한 아파트 수원 SK가 되겠네. 용적률이 수원 SK가 480이나 그렇죠? 이렇게 인허가를 준주거 형식으로 정상향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앞에 사거리에 서 있으면 하늘부터 해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이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잘.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아니니까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에 답변을 준 거예요. 그랬을 경우 이렇다. 그런 겁니다. 잠깐 원래 제가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항상 쉬는 시간 없으면 너무 힘드시죠? 잠깐 쉬시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여기 옆에 일기분 하나 불러가지고 해드릴게요. 잘